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의 외가댁을 방문했다. 그곳은 어린 시절 방학마다 머물렀던 곳으로 나에게 많은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특히나 외할머니께서 손수 가꾼 정원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다. 여름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외가를 방문하게 된 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외가댁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아주 맑았다. 한낮의 햇살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어릴 적처럼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그 낯섦의 정체는 곧 밝혀졌다. 정원의 가장자리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외할머니께 물어봐도 그런 것은 모르신다고 하셨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그 오두막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호기심이 더욱 커진 나는 그 오두막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다. 오두막은 외관상 오래된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새 것처럼 보였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안은 불길할 정도로 조용하고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이전에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그 순간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붙잡았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벽지 않은 순간에 나 갑작스러운 실루엣이 시야를 스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있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다시 앞을 돌아보면 사진이 있었던 자리에는 사진 대신 낡고 먼지 쌓인 일기가 놓여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 일기를 펼쳤다. 일기의 첫 페이지엔 내가 방문한 날짜가 적혀 있었고 거기에는 내가 오두막에 들어와 사진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섬뜩한 기분에 몸이 떨렸다. 그날 밤 외가에서 머무르는 동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창밖에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잎이 흐트러지며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는 즉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외가를 떠나기 전 오두막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 오두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 오싹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매년 외가를 방문할 때마다 정원을 둘러보았지만 그 오두막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오두막과 사진 그리고 미스터리한 일기의 내용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문득 그날의 사진 속에서 본 내가 될 미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기억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마치 내가 그곳으로 다시 불려갈 운명인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내가 오두막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이었을까?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밤 선명하게 빛나는 달빛 아래 서울에 한적한 외곽 마을에 위치한 작은 시골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영수는 이제 성인이 되어 도시로 나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시절 살던 그 집이 그리워져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그곳을 찾기로 했다. 영수는 늦은 오후에 도착하여 무엇보다 익숙한 풍경과 집에 특유의 냄새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곳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이 떠난 이후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듯했다. 그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밤이 되고 영수는 익숙한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는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소리였다.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음향의 출처를 찾기 위해 조심스레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낡은 집이 내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계속되었다. 다음 날 새벽 영수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수는 두려운 마음에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허공에서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서늘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 영수는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 몇몇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몇 년 전 그의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간 이후 이 집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그림자가 종종 집안에서 관측되곤 했다는 것이었다. 젊은 남자가 한 명 실종된 이후 그의 영혼이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마을의 소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영수는 집에 돌아와 그날 밤 다시금 밤을 밝히기로 작정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리의 출처와 정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중간에 놓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였다. 늦은 밤 발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영수는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며 소리의 주인을 찾아내기 위해 숨죽였다. 눈짓, 손짓, 그리고 누군가의 망설임이 그의 귓가에 닿았다. 그는 끝내 스크린 속 희미한 실루엣의 혼란을 느꼈고 그것은 바로 그의 어린 시절 친구 제철이었다. 제철은 어린 시절 영수와 하루가 다르게 늘 붙어 다녔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듯하다. 영수가 이사간 후 제철의 집안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여 불행 중 하나가 되어갔다. 영수는 더 이상 그와 연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딘가에 남아있던 인연의 끈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영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며 제철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희미한 기억 속에 잠겨있던 장면들, 그가 있던 자리 그리고 어렴풋이 남아있는 온기가 그를 안내했다. 하지만 결코 마주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되자 영수는 그때서야 알았다. 자신의 안에서 피어오른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한편의 서사가 되어버린 이 여정을 뒤로하고 영수는 결국 그 집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어떤 여름밤의 경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다. 특별한 일상은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4층짜리 건물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건물은 꽤 오래되어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복도에는 언제부턴가 누렇고 낡은 벽지가 벗겨져 나왔다. 주변 친구들에게 종종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그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도 귀찮았다. 어느 늦은 밤 학교에서 지쳐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저녁을 때우고 두꺼운 법학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낯설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누군가 쓰레기를 떨어뜨렸겠거니 싶었지만 소리가 지속되자 나는 슬쩍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싸늘한 한기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별다른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 불규칙한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누가 있으란 말인가. 나는 문을 잠그고 숨소리를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을 살폈다. 잠시 후 조용해지면서 누군가 내 방 앞을 서성이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휴식을 취하려고 침대에 누운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동일한 시간이 되자 이번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저절로 펴진 듯한 돌이켜보면 결코 좋지 않은 조짐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끔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차가운 손길이 내 목덜미를 스친다고 했다. 무엇보다 밤만 되면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리저리 고민만 하다가 상황을 방치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 한밤중이 되어 지쳐 집에 도착했을 때 내 방문 옆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망쳐라, 사라져, 떠나가. 쪽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필체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처음 보는 손글씨였다.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집으로 갔다. 그날 밤 내내 우리는 이리저리 방법을 고민했다.
회의 끝에 아파트에 있는 지인 중 하나에게 도움을 받아 CCTV를 돌려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달 복도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태세회로 화면에는 형체가 불분명한 어떤 존재가 여러 차례 내 방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 형체는 카메라를 응시하듯 똑바로 쳐다봤다. 움찔하고 숨을 멈출 만큼 불길했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작은 보따리에 간단한 짐만 챙겨본인도 모르는 두려움에 떠밀리듯 서둘러 이사를 나왔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머리 위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은 나의 과거 속으로 묻혀갔다. 그러나 가끔씩 내가 떠난 그곳의 복도에 남겨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 비밀스러운 존재는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글을 클릭했고 글쓴이는 자신이 대학 시절에 겪었던 섬뜩한 경험을 풀어놓고 있었다. 글쓴이는 대학 시절 자취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저렴한 가격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아담한 원룸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방은 오래된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이 주는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이사를 마친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늦은 밤이 되면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무언가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유난히 바람이 없던 날에도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며칠 후 글쓴이는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써서 창문을 살펴보기로 했다. 소리가 들리던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었고 그 순간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득 아래층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한 여자가 3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놀라서 112에 전화를 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그 순간 그의 눈을 정확히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입술 사이에서는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겁에 질린 그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날 밤 글쓴이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어야 겨우 방 밖으로 나가볼 수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 베란다를 확인해 보았지만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며칠이 지나고 그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내가 사는 그 건물 여고생이 투신 자살했던 사건 몰라? 그제서야 글쓴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 그 건물의 3층에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도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잦은 이사를 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글쓴이는 매일 밤 창문이 보이지 않는 벽 쪽에 얼굴을 묻고 자려고 노력했다. 창문을 향한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리창을 긁는 소리는 더욱 선명히 들려왔다. 결국 그는 한 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글쓴이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그때의 창백한 얼굴과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글을 마치면서 글쓴이는 혹시라도 같은 건물에 살게 될 누군가를 위해 이 이야기를 남긴다고 했다. 만약 늦은 밤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창문을 열지 말라고